안녕하세요. 독거노인 지천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여러 가지 색깔이랑 그 오행이라는 이상한 글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음향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기반으로 다음 설명드리는 각각의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5가지의 색깔이 있는 글자를 우리는 보통 이제 목화토금수 이것을 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은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움직임이나 현상에 대한 거를 옛날 사람들이 이제 심볼이죠. 기호죠. 기호를 어떤 거를 맞추면 좋을까 해가지고 물질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파란 색깔의 목,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의 화, 그리고 노란 색깔의 토, 그 다음에 회색의 금, 검정 색깔의 수, 이렇게 목화 토금 수라고 하는 오행을 만들어냅니다. 이 목화 토금 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현상입니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 새싹이 꼼틀꼼틀꼼틀꼼틀 막 나오죠. 그러면서 금방 이것이 금방 싹이 돼가지고 금방 자라서 꽃이 피고 나무가 되고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처럼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확산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확산된 애들이 좀 더 에너지를 받아서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더 커져가지고 그 퍼지는 과정이 바로 이 화의 기운인 더 확산입니다. 앞에는 확산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더가 붙은 더 확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막 넘쳤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넘친 에너지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점에 이르면 그 에너지가 슬슬 줄어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확산된 것을 유지하는 성향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라는 거는 이러한 확산된 것을 유지하고 정화시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커질 대로 커졌잖아요. 커졌으니까 아까 전에 정점에 딱 오른 애가 있으면 얘가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축 작용을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쇠 금자를 쓰는 응축 역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금속이 형체가 있고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응축된 것이 더 작아져서 이거를 금덩어리를 녹이면 뭐가 됩니까? 액체가 되겠죠. 그 액체가 바로 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응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더 응축된 것이 에너지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에너지 작아진 것이 다시 또 어떤 기회가 돼서 다시 이게 커지면서 점점 커지는 게 바로 이 확산입니다. 그래서 오행은 지금과 같이 확산, 더 확산, 유지, 응축, 그 다음에 더 응축.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각각의 글자랑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설명하시는 명리학 쪽에 설명하시는 다른 영상이나 다른 내용을 보면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열심히 태워서 불을 더 만들고 불이 뭐 저기 흙을 구워주고 구워진 흙이 단단하게 되고 단단한 것이 녹아서 뭐 이렇게 라고 하는데, 그리고 물은 나무를 키워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떠한 에너지가
잠시만요. 제가 영상 하나 더 넣을게요. 어떠한 에너지가 맨 처음에 땅에 솟고 나옵니다. 솟아 나왔을 때에 요때 이미 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애들이 좀 더 올라가는 더 확산. 근데 이게 어느 한계에 오르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커졌구나라고 딱 정점을 쓰는 애가 유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내려와야겠구나 해서 줄어드는 애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더 줄어드는 애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5가지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시작을 하거나 모든 것을 이끌거나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앞서죠. 왜냐하면 시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올 정도의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고, 강한 에너지를 더 할 수 있도록 잡아당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여름에 뭔가가 펑 터지고 불꽃 같은 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더 확산은. 그렇죠. 화려하죠. 근데 화려한 거는 좋은데 보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속은 없다. 그리고 화려함의 정점이 아까 말씀드린 토기 때문에 보통 이 2개를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을 같은 경우에나 이럴 때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뭔가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것을 줄여가면서 응축을 하는 부분이고, 줄인 것을 좀 더 압축을 해갖고 만들기 때문에 더 응축하는 것은 무엇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죠. 사회 각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이 사람이 연구해서 1차화 시켜가지고 어떠한 학문의 방향, 어떤 것을 정리를 해갖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림 좀 지저분한데 다시 그림을 이쁘게 그리면,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목에서 보통 얘기하는, 그 다음에 여기가 화에서 얘기하는, 여기는 토에서 얘기하는, 여기는 금에서 얘기하는, 여기는 수에서 얘기하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이 5가지의 움직임이 있지만 얘네들이 서로 이게 끝나면서 이게 된다? 이거 아니고요. 세상에는 무엇이 있다? 5개의 사이클 원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 도는 원이 얘고요. 이 원이 2번째, 이 원이 3번째, 이 원이 4번째, 이 원이 5번째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는 형태나 이런 것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 5가지가 계속 돌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얘가 강하고, 어떤 때는 얘가 강하고, 어떤 때는 얘가 강하고, 이런 것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각각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얘네들은 언제 강하고 언제 약하고, 이런 거를 알면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앞에 말씀 만세력에서 설명을 드렸던 어느 계절에 언제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세상에는 확산, 이 그림이요. 세상에는 확산, 더 확산, 그 다음에 유지,
응축, 더응축이 있다. 이 5가지가 이런 그림처럼 서로 연관관계를 보이지만 연관은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은 각각의 성향을 가지는 그런 기운들인데 얘네들이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5가지의 기운이 동시에 돌고 있다. 이것을 꼭 이해해 주시면은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각각의 5가지의 기운들이 언제 강하고 언제 약하고, 그래서 나는 이 중에 어떤 기운에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5가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운들이 차지하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 그 의미가 언제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기운이 어떤 걸 의미하며 거기를 해당되는 글자가 무엇이고 얘네들은 언제 강한지 언제 약한지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각각 이 5가지에 대한 의미를 숙지를 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뭐 사주를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보지 않아도 내가 만세력만 딱 봐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 만세력의 어느 글자가 나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글자가 내가 어떤 글자가 지금 주로 내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럼 얘네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쯤 얘네들이 좋겠구나. 그러면 내가 대운과 세운을 봤더니 이때쯤 되면 이런 기운들을 내가 쓸 수가 있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쯤이면 약해지겠네. 그리고 이 기운이 세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센지 적은지, 다른 기운에 비해서 적은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주명리 항목은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만 하시면 이해하시는 편한데, 기존에 만든 여러 가지의 언어들이나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안 하고 그냥 외우고 보는 데만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은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돼요, 뭐 해요, 그러면은 사실 뭘 굳이 그거를 합니까? 주사일이랑 우리 어렸을 때 시험 볼 때 잘 모르면 저기 볼펜 굴리고 찍었잖아요. 찍는 거랑 똑같죠. 그러는데 맞으면은 괜찮은데 안 맞으면 어때요? 그냥 힘든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그 독거노인 지천명의 영상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 그냥 거기에 맞춰갖고 팔자에 맞춰서 잘 그 인생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잘 이렇게 극복하고 슬기롭게 파릇하게 하면서 가자라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제가 뭐 굉장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만 알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그 각각의 의미를 좀 더 이해를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